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와, 네, 이데올로기의 사회를 맡은 김종원입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과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와 책을 좋아하는 롤대남 배성영입니다. 네, 편집자 김진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일주일 만이 아닌가요? 2주일 만인가요? 편집자 마음인 것 같긴 한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주제로 넘어가면 20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거든요. 축구와 롤. 그중 하나인 롤입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칭이죠, 롤이. 네, 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20대 남자에 있어서 롤은 거의 신급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해보신 적 있나요? 진환 씨? 아니 뭐 성형 씨? 뭐 저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롤을. 되게 빨리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오래 했고 근데 일단 롤에 대한 인식은 저희 세대 사이에선 거의 축구랑 동급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어떤 롤을 잘하는 게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특히 20대 남자, 30대 남자 사이에서 어떤 정말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진환 씨는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할 게 많이는 없는 게 전 아직도 스타입니다. 스타거의 민속놀이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막 그 컴퓨터체에서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롤이 가진 진입 장벽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게임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 아직도 친구들이랑 스타크래프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안 해봤으면 할 얘기가 없긴 하죠. 그래도 뭐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많이 보고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중학교 1학년 뭐 한 끝나갈 때쯤부터 롤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뭐 한 10년 넘었죠. 그러면 네,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10년 넘게 게임을 해왔고 뭐 중간중간에 쉰 기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정말 거의 인생이 롤이지 않았나 라는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나? 근데 요즘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통계로도 롤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 소위 말하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또 플레이어들의 어떤 수준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롤을 하면서 어떤 피로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하기보다는 보는 쪽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사실 그냥 어뷰징이나 네. 흔히 던진다고 하죠. 던지는 플레이어들도 많아지기도 했고 그런 플레이어를 못 잡기도 하고 라이엇 측에서 또 욕설이 좀 난무하죠. 맞죠. 네, 정말 신박한 욕을 롤을 하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욕 문화가 발달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이엇 아이디도 없는 이대남 입장에서 롤은 뭔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식 축구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 규모가 큰 내가 모르는 스포츠. 그렇죠. 뭐 산업 규모도 이제 많이 켜졌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롤에 대해서 오프닝은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어떻게 흥행했다 생각하나요?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다음으로 가장 흥행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중간중간에 오버워치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다양한 게임들이 나왔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선 롤이었고 해외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롤이라는 게임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흥행을 했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런 정말 역사적인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롤이라는 게임이 그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저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봐도 롤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을 얻고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니면은
뭐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5대5 게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어떤 이런 PC방 문화와 결합된 어떤 특유의 문화가 롤의 흥행을 이끌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PC방 문화, 그러니까 PC방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특성과 또 그런 문화들이 약간 축구나 이런 것들처럼 소비가 되면서 접목이 되면서 좀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인기를 크게 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무료 게임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무료 게임이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초창기에는 크게 낮췄다 생각하거든요. 좀 떼라고? 네, 초창기에는 좀 크게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네, 뭐냐 말을 중간에 끊어버려가지고 하여튼 이 초창기에 무료 게임이고 또 결국에는 다른 게임하고는 차별점이 있었던 게 뭐 이런 게임들이 요즘 많긴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피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이런 게임들은 결국에 현질을 해서 좀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좋은 선수를 사거나 이러면은 어찌됐든 더 강해지잖아요 상대보다. 근데 롤은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 기본적으로 뭐 스킨 정도 좀 예쁘게 커스텀할 수 있지 그 외에 뭐 추가적인 효과를 주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1 뭐 오리아나를 쓴다고 스킬이 내가 페이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컸다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5대5 팀 게임이라는 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내가 못해도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걸 그러니까 피파도 같이 즐겨 하는데 피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정말 약간 팀가치 차이보다 약간 실력 때문에 내가 얘를 못 이기겠다 생각하는 상대를 만난 적이 꽤 있어요. 그럼 좀 빡쳐서 끄거든요. 그 기분이 좀 뭐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끄는데 롤은 사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을 져도 실제로 뭐 내가 뭐 0킬 10데스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우리 정글이 안 와서야. 합리화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잖아요. 실제로 롤 할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나는 잘하는데 팀이 질 때고 제일 좋을 때는 나는 못하는데 팀이 이길 때 전 제일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오.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질문이 있는 게 제 주변에 롤을 플레이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본인만 정상인이고 모두가 비정상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 집합이 정상인인데 왜 항상 비정상인이 껴있는 걸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롤도 어떻게 보면은 막 다양한 전략이 있고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분에 용을 먹고 싶은데 나 빼고 다른 새끼들은 용을 먹으러 안 와.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용이 먹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4명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 있다. 이게 내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야. 용 먹었으면 이겼다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 권력과 관련된 게임이었군요. 실제로 롤 하면서 정치를 많이 배울 수 있죠. 그죠. 선방 필승이라는 거 거기서 배울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누가 정글 차이 하면은 가만히 있던 정글이 욕 먹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요소들이 흥행에 조금 크게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아까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청소년기의 주도적인 문화였잖아요. 완전히 지배적인 문화였어서 롤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종종 소외당하는 경험을 하긴 했죠. 물론 그냥 제가 왕따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 친구들을 믿습니다. 제가 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일부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 세대의 지배적인 문화였다라고 느낍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롤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고 물어보면 당사자들인 저희가 제일 잘할 거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는 진짜 하루 하는 대화의 80%가 롤 얘기였고 시험 기간은 한 시험 끝나 2주 전부터 시험 끝나고 PC방 가서 어떻게 5대5를 할 건지를 계획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팬픽 짜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흥행 요소 중에 하나로 그 라이엇의 좀 발빠른 대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초창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보면은 그래픽적인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결여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은 그때는 완전 뭐 미니언도 막 그 평타 때리는데 야 이렇게 나가는데 뭐 이상한 말이 하는 게 나가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패치도 상당히 자주 하고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밸런스 패치를 상당히 자주 합니다. 이거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밸런스 패치도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매 시즌마다 새로 추가되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재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새로 적응할 것과 새로운 뉴스가 계속 생성돼서 뭔가 유저들을 락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롤 얘기할 때 티어 시스템을 절대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뭔가 제가 뭐 다른 게임을 이렇게 깊게 즐겨본 적은 없지만 롤 하면은 딱 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심리도 굉장히 크게 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용어들이 좀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브론즈가 약간 심해를 뜻하는 그런 약간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아이언도 생겼죠 요즘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롤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롤의 파급력이 정말 셌다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결국에는 이 롤의 티어 시스템 자체 때문에도 흥행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딱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티어가 낮지? 하면 롤 더 해야 되잖아요. 더 해서 티어 올려야지 내가 면이 살 거 아니야 좀. 그러니까 티어 시스템이 게이머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데 그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스타일도 레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모든 유저가 레더를 다 즐기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언급하신 롤 그 광물 광석으로 지칭되는 티어 시스템이 롤이 처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어서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보편화되는 데는 롤이 도움이 되긴 했고 스타 같은 경우도 공방 문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진짜 실력을 겨루고 싶은 사람들은 레더를 활용하죠 많이.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꽤 나왔던 논의 같긴 한데 뭐 국평 오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롤 하는 사람 대다수는 부실골인데 막 부실골을 무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안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단점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리고 그 이러한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게임도 티어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롤만 차별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롤이 그만큼 이 티어 시스템에 대한 체계를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 모두가. 근데 반대로 피파만 해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예시가 피파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스타로 들면 제가 스타를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레더 시스템 자체를 100% 신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롤은 라이엇은 어쨌든 그러한 이런 MMR이라고 하죠. 매칭 그런 레이트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승급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그 당시에는 조금 재미가 되지 않았나. 뭐 어쨌든 승급전이라는 건 5판 예를 들어서 뭐 5판 3선이라고 하면 5번 중에 3번은 이겨야지 승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꽤 재밌었죠. 뭐 약간 목숨 걸고 하고 그 보이잖아요. 막 오피점 지지 같은 데서 이제 2승 2패다 그러면 막 상대팀 죽어라 하려 하고 아군은 맞아요. 나 던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승급전 문화가 없어졌나요? 폐지했죠. 그러면 승급은 어떻게 결정되죠? 그러니까 MMR. 포인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승급이 돼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고 제가 봤을 때 트롤 문제 때문에 없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방금 승급전. 말한 2승 2패네? 나 던짐. 약간 이런 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뭐 최근의 흥행 요인에는 e스포츠를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페이커 대상역을 필두로 한 T1의 인기가 롤의 인기를 지금은 멱살 잡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e스포츠가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약간 교본이 되는 이런 프로씬의 활약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롤도 1세대 프로게이머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사실 2세대부터는 페이커가 완전히 잡고 있지만 그전 처음 나왔던 1세대만 봐도 뭐 앰비션이나 매드라이프, 뭐 빠른별, 샤이 뭐 알만한 진짜 그 당시 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아는 그런 스타. 그쵸 스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롤의 흥행의 초창기에는 정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합니다. 뭐 인색의 킥을 보고 따라하려 하고 매드라이프의 그랩을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그랬죠. 대표적인 충 챔프를 양산한다고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롤을 안 한 입장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그 대표 게임 문화, 대표 프로 게임 스포츠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프로씬과 또 그 씬에 있는 스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프로 게임 문화가 시작된 게 이묘한이라는 스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윗세대 어른분들도 스타크래프트는 잘 몰라도 이묘한 홍진용은 모두 알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 알지 못하지만 페이커 대상역 숭배하는 건 지금 모두가 알잖아요. 하나의 밈처럼 지금은 소비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도 맞고 위인전까지 나온 스타니까 그런 스타가 이 게임 하나의 게임을 스포츠처럼 소비되게 하는데 굉장한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계천 그쪽에 대상역 뭐 신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거를 라이엇 게임즈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엇에서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그들도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거기를 가볼 생각은 없었는데 지나가다 있어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좀 진심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에. 근데 사실 라이엇은 그 돈 벌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월정의 게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현질을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뭐 롤에 현질 안 한 지 뭐 거의 초창기에나 조금 했지 성인 되고 나서는 거의 한 기억이 없거든요. 뭐 그 정도로 현질이 필요 없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화하기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게 페이커 스킨을 만들어요. 한 50만 원짜리. 예? 페이커만 이게 제일 비싼 스킨인데 한 50만 원 정도 됐죠 그때. 논란이 됐죠. 네, 어쨌든 아니 게임에 아무런 능력치를 주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룩달인데 네. 그러니까 사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50만 원이고 뭐 싼 거는 뭐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긴 한데. 약간 축구 어센팅 유니폼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 그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건 약간 NFT랑 좀 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페이커의 스킨을 삼으로써 그의 경험을 나도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한 느낌이 들고 뭔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익의 일부가 페이커한테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하는 기분으로. 대상역에 한 줌을 드린다. 나를 즐겁게 해줬잖아. 난 이 정도 쓸 수 있어 너한테 이런 느낌으로 소비할 수도 있죠.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 나폴리의 마라도나 같은 느낌이 아닌가. 뭐 비슷하긴 한데 사실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결국에는 롤이 망하면 그 50만 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추억을 회상할 수도 없어요. 라이엇이 서버를 종료시켜 버리면 그거 뭐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과금하는 게임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깟 데이터 쪼가리에 돈을 쓴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코인도 비슷하지 않나.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서 들었을 때 NFT랑 이 롤의 스킨 시스템이랑 좀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라이엇이 이 흥행을 참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그 조금 넘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e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e스포츠의 시초는 스타크래프트죠. 그리고 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점을 현재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e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은? 저는 확고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게 아닌가.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 저는 전통적인 스포츠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딸깍딸깍. 딸깍이잖아. 물론 뭐 페이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승을 하고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e스포츠를 스포츠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뭐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행위이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매우 동감하고 하나의 오락적인 요소나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공감하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은 다만 이것을 스포츠로 바라봐야 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100% 생각하는 게 저는 스포츠가 인기가 있고 어쨌든 매력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스포츠는 사실 공정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축구에서의 격언도 뭐 축구공은 둥글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롤은 아니에요. 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e스포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회사가 패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T1이 잘하는 챔피언을 좋게 만들어 버려요. 설마 실제 그랬나요? 그런 적은 없죠. 오히려 T1한테 불리하게 한 적이 있다면 몰라도. 음모론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하튼 어제는 그 메타 해석하고 이런 건 다 그 팀의 몫이지만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스포츠에 부합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롤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e스포츠에 관한 논쟁은 그거잖아요. 사실 길가에서 막대기로 서로 칼싸움하는 걸 아무도 스포츠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e스포츠는 그 게임을 한 행위를 보고 산업이 형성되고 그 게임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라고 인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받으면 프로다. 그러니까 프로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스포츠 그 게임이라는 것도 프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만 사실 모든 스포츠가 마냥 공정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당연히 그거는 뭐. 네, 물론 이제 그걸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 어떤 사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씬이 형성되기 때문에 e스포츠도 충분히 스포츠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술은 절대 스포츠가 주는 감동을 이길 수 없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시 대상역의 플레이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거의 울었어요. 네, 저도 진짜 소름이 많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스포츠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감정은 저는 소속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집단에 속하려고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를 분석해 보면은 어떤 e스포츠는 어떤 뭐 연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 응원한다면 스포츠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실 정답이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스포츠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포츠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감동을 주거나 이런 범위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스포츠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존재하고 저처럼 또 그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정치 성향? 정치 성향과는 좀 무관합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은 e스포츠를 스포츠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입장도 충분히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보나? 이 지점까지 들으신 분들이 뭔데 가장 최근 들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e스포츠를 스포츠로 봐야 하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또 군면제 부분도 달려 있고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또 올림픽은 일단 IOC는 강경한 입장이긴 합니다.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 고로 편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최근에 발표하긴 했는데 그와 반해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미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고 이미 뭐 군면제를 받은 선수가 다수 존재하죠. 지금 뭐 페이커 선수도 포함해서 캐리아 선수, 뭐 몇몇 선수들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티어 선수 외에는 초비 선수도 있고 뭐 여튼 근데 그 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군면 특히 그 e스포츠 스타로서 받는 그 스포츠 스타가 받는 혜택과 동일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e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의 논리가 아니라 만약에 군면제가 이슈가 된다면 그냥 스포츠 스타가 군면제 받는 것부터 뭐 절차적, 과정적, 결과적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가? 이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물론 뭐 군대를 편하게 갔다 왔지만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e스포츠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는 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거죠. 그 e스포츠가 스포츠라는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일단 편입이 됐고 그 상황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면제를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어쨌든 연쇄적인 그렇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또 e스포츠 선수들만 면제를 받으면 또 그 외에 같은 예술 업계나 영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뭐 배우나 이런 뭐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가지고 면제를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특히 BTS나 뭐 너무 좀 멀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우리 뭐 어차피 안 쓸 것 같긴 한데 저는 콩쿨로 받는 면제보다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국위 선양이 어쨌든 명목이 국위 선양이니까 선양이니까. 사실 그걸로 따지면 페이커는 구면제긴 하죠. 저도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스포츠 스타들의 군면제는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군대 가는 기간을 뒤로 밀어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예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프로 라이선스 만료되는 순간 징집이야. 사실 그게 맞잖아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좀 특수 케이스고 진짜 바짝 한 10년 20년 벌어야지 그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사실 연예인 걱정이긴 하죠. 그 우리가 프로 선수라고 불리는 엘리트 집단은 그 어떤 한 종목에서 상위 1% 혹은 0.1%의 재능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뭐 일반적인 대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조금 어차피 안 쓸 내용이니까 무의미하지 않나. 조금 다시 그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e스포츠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요소는 뭘까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에 한정 짓는다면 국내 한정으로는 페이커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상형. 역시 대상형. 뭐 e스포츠가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사람들한테 굳이 지역 연고지 시스템 없이 어떤 기업의 자본력 없이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거기에서 저는 e스포츠가 스포츠로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해외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해외에서도 사실 뭐 이번에 유럽에서 하긴 했지만 이상혁 선수의 페이커 선수에 대한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T1 선수들과. 근데 그 외에 그 현지 로컬 선수들에 대한 인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의 성적은 어쨌든 매우 우수하잖아요. 특히 롤 한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K리그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가 역전된 세계관인 거죠, 롤은.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들에겐 이제 K리그가 EPL인 거죠. 아니 뭐라는 거야. LCK가 EPL인 거죠. 전 K리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입되는 자본력이나 선수들의 퀄리티에 명백한 차이가 있어서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선수들과 우리나라 프로 팀들에 열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들어간 자본은 비슷할 거예요. 아, 오히려 북미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지만 자본력 차이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특징적이네요.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이 결과물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반적인 고전적 스포츠는. 근데 e스포츠 산업은 기형적이긴 합니다. 수익 구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라이엇이 그러니까 LCK라고 하죠. LCK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매우 기형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대비해서 선수 몸값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 요인 중에 하나가 LPL이긴 합니다. LPL이 이제 중국 리그인데 중국 리그의 몸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의 몸값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생기는 기형점들이 이 e스포츠 산업에 조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해요. 고전적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 뭐 몇 년 전 네이마르 선수의 바이아웃 사태 이후로 그 원래 프로 축구 선수들 몸값도 굉장히 높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그렇게 천문학적일 수 있냐라는 논쟁이 계속 쟁점 사항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LCK로 한정 짓는다면 LCK가 이제 최근에 프랜차이즈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뭐 승강 시스템도 있어서 정말 뭐 3부 리그나 2부 리그에서 이렇게 잘해서 팀을 막 올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그리핀이나 뭐 담원 같은 그쵸. 그런 전설적인 팀들도 나왔던 건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승강전도 없어지고 그 제2의 뭐 그리핀 담원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고전적인 스포츠가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인기 팀은 더 인기 있어지고 돈 더 벌고 또 슈퍼스타는 돈을 더 벌고 그래서 리그의 인기는 올라가지만 뭔가 전체적인 형평성에는 맞지 않고 그리고 막 들러리 서는 팀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야구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스포츠가 아닌가. 저는 K리그 팬으로서 승강제 없는 리그는 네, 여하튼 그러니까 미식 축구와 같다. 키움 히어로즈 같은 팀이 너무 많아요. LCK 보면 그건 맞긴 하죠. 이게 안타까운 건데 하지만 야구는 키움도 우승을 할 수 있다. 언젠간. 저는 저- 키움 팬은 아닙니다. 저 후반부 탱킹하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정말 고전적 의미의 스포츠는 승부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승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스포츠인데 일단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구 기습 비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금 넘어가서 어쨌든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년간 가장 흥행한 게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의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1위 자리를 지켜낸 건 리그 오브 레전드였어요. 무찔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밝지 않다고 봐요. 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지금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롤의 인기는 점점 당연히 사그라질 거고 실제로 지금 데이터로도 플레이되는 게임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상역과 T1이 멱살 잡고 있는 건데 그들이 만약에 인기 없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쇠퇴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망했죠. 예. 그러니까 리그는 망했으니까. 스타리그가 사라진 것과 동일한 길을 언젠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 롤이 결국에는 이 고인물 게임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 요인이에요. 더 이상 신규 유저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고착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유저는 너무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이 그런 요소들을 저해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했던 그런 어뷰징 문제들 이런 문제도 라이엇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결국 지금 주력이 되는 세대는 10년 전에 10대, 20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30이 돼서 어찌됐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PC방이 결국 당구장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네. 있고. 코로나 이후에 PC방이 상당히 많이 망했고 안 망했더라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PC방 사장님들이. 아쉽습니다. PC방 그 문화의 주류였던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소리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롤은 망할 것 같다로 정리하고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롤이 망해야 또 다른 게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라이엇이 새로운 게임을 내야죠. 더 나은 게임을. 그렇죠. 아니면 그냥 고전적 스포츠와 또 비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스타크래프트는 그 길을 걷지 못했지만 이제 럭비가 최초에 등장하고 그 럭비에서 파생된 게 축구거든요. 아니죠, 반대죠. 뭐 여튼 그러니까 풋볼이 존재했고 그걸 이제 손으로 잡고 뛰면서 시작된 게 럭비거든요. 그리고 그 럭비에서 미식 축구가 파생됐고 지금 이게 세계 각기 독립된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롤이 그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 허구현 KBO 총재가 뭐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프로야구의 적은 프로축구가 아니라 뭐 영화관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롤의 적은 같은 게임 업계가 아니라 다른 문화 활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롤은 근데 확실한 건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암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마치 제 취업 시장과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예견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앞서 봐왔던 스타크래프트의 사례가 너무 명확하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롤은 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쪼록 잘 해결하길 빌고요. 제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리 많진 않지만 롤대남이란 단어는 뭐 이대남도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롤대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고 자시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롤이 20대 남성들에게 주도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문화인 건 명확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롤대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멸칭으로 활용하는가. 미디어나 혹은 지식인들이나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화에 심취해 있는 집단을 이토록 비하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죠. 있었겠지만 우리 이전 세대들이 당구장에 우리가 롤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투자를 했어도 그 당구장에서 시간 버리는 병신들이라는 취지로 축약된 멸칭을 활용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롤은 그것보다 심해요. 아니, 물론 저는 둘 다 안 해봐서 네. 명확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네. 사실 롤대남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시작했죠. 뭐 20대 남자들은 뭐 공부할 시간에 롤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자체는 정말 좋지 않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20대인가요? 연애 안 하는 비율이 뭐 남성 중에 20%가 연애를 안 한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잘못된 통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대로 찾아본 게 아닌데. 여하튼 그 20%는 롤대남이다. 롤대남 때문이다. 약간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요소가 강한 단어긴 하죠. 그렇죠. 이게 게임은 질병이다 아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와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게임을 스포츠로 인정할 것인가 이전에
게임은 질병인가 아닌가? 요거부터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긴 하네요. 사실 아까 했어야 되는 얘기긴 한데 게임은 질병이다라고 해버리면 게임은 그러니까 e스포츠는 스포츠가 될 수 없어요. 질병이라며. 그렇네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할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게임은 질병이 아니지만 롤은 질병이 될 수 있다. 아니 롤은 질병이다. 아, 롤은 질병이야.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롤대남이라는 단어에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롤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롤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롤 왜 하지? 재미있기 재미는 때문이겠죠. 있죠. 재미는 있죠. 이게 뭐 다른 그런 게임도 존재하지만 롤이라는 게임이 이걸 하고 있으면 뭔가 딴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락도 잘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 어릴 때 롤 할 때 막 엄마가 뭐라 하면 막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뭔가 쌓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넌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 활동이랑 취미 활동이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투자되는 시간이나 그 소모되는 심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전화기 꺼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할애된 시간만큼은 온전히 영화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인 거죠. 많죠. 어우 씨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말을 너무 절어가지고. 그런데 게임에 똑같은 집중력, 그러니까 오롯이 게임에 집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는 그냥 그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내포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단례로 지금 이 영화를 예로 들어서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2시간 뒤에 연락했는데 아 나 영화 보고 나왔어 하면은 그렇게 욕 안 먹을걸요? 똑같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별로 욕 안 먹을걸? 물론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오.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사실 영화 보러 갈게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에 게임하느라 못 봤어 하면은 욕 뒤지게 먹을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제 여자친구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지연아 듣고 있니? 어쨌든 간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롤대남이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저는 롤대남이라는 말은 상당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롤은 안 하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집단에 대한 멸칭이 등장한 게 과연 그 게임 행위에 대한 비하인가 아니면 그 세대를 비하하기 위한 비약인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물어보면 후자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결국에는 공격하기 위해 만든 단어니까 20대 남자들을 롤대남이다, 축대남이다 다 비슷한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나.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시대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20대 남자가 롤 좀 많이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살릴 거예요. 아니, 좀 많이 하면 어때? 근데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20대 전체가 패가망신하고 몇몇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게 치면 도박으로 인생 날아가는 사람도 여럿 있고 코인으로 날아가는 사람도 여럿 있고 근데 그거에 관해서 그게 그 세대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냥 주류하는 문화일 뿐인데 너무 좀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대남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 그건 맞죠. 네. 다 했어? 끝인가요? 더 할 얘기 아니 뭐 대본에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대남 얘기, 그러니까 롤대남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쓰면 안 되죠. 저도 뭔가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약간 좀 자제해야겠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네. 사실 롤은 저희 방음을 안 하고 찍었네요. 좆됐네. 아니 예약하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저거 붙여주신 거구나. 깜짝이야. 그러니까 뭐 롤대남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거야? 네, 근데 롤대남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단어는 아니다. 좀 자제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좀 더 문화로 생각하고 롤대남이라는 단어는 말 못하겠다. 먼저. 뭐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10대 20대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즐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좀 타개해서 전속했으면 좋겠다.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문화를 향유하지 않은 소수 집단이죠.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즐기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문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향유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중립적일까? 나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롤의 역사는 PC방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PC방을 정말 많이 갔고 모두 다 그럴 테지만 그래서 어떤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롤에 대한 이미지가 좀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막할 LCK도 기대됩니다. 네, 많이 개편된 LCK도 뭐 저희 때문에 많이 보진 않겠지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CK 때문에 저희 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쯤으로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할까 하고요. 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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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